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매니페스테이션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순간이지요. 그 순간은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는 자아 에고의 개입입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시각화하고 더 오래 확언을 반복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한다면 우주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거야.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공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곧 보상이라는 공식. 그러나 양자장 퀀텀 필드 안에서는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그 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명 레소난스에 반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고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결핍의 파동을 더 크게 내뿜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더 많은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테이션을 돕는다고 믿는 바로 그 행위가 사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누군가 씨앗을 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에고는 기다림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증거 결과 통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흙을 파헤치며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을 지나치게 주고 흙을 계속 다시 정리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여린 싹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씨앗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의도를 심지만 결코 장 필더에게 제 역할을 하도록 맡기지 않습니다. 의심통제 시간표 비교로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단순성은 곧 일관성 코헤런스의 원리입니다. 일관성이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입자가 정렬되고 파동이 안정되며 시스템이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일관될 때 장은 즉시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단순성을 두려워합니다. 쉬운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 없어. 훨씬 복잡해야 해. 나는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강제로 밀어붙여야 하고 더 증명해야 해.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에고는 복잡성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분석해야 할 전략, 쫓아야 할 목표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장은 전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에고가 잡음을 더할 때 막히게 됩니다. 신경과학은 왜 에고가 끊임없이 분석과 판단 예측을 하는 전전두엽 프레프론탈 코텍스에 매우 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코르티솔이 온몸에 흘러 들어가며 순식간에 우리의 에너지는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결핍, 긴급함의 신호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무엇을 외치거나 시각화를 해도 장이 수신하는 신호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입니다. 우주는 완벽한 거울처럼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력할수록, 쫓을수록, 밀어붙일수록 매니페스테이션은 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수세기 동안 영적 전통은 이 점을 경고해왔습니다. 신비가들은 통제에 집착하는 작은 자, 거짓된 정체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마야라 불렀습니다. 우리를 가둬두는 환상. 예수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스승들은 그것을 단순히 에고의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모두가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에고는 기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쉬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아는 것은 고통과 분리뿐입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 흐름 연결입니다. 에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에고는 놓아버림이 곧 통제 상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양자장에서는 놓아버림이야말로 진정한 통제를 줍니다. 그것은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렬 얼라이먼트로부터 오는 통제입니다. 서퍼가 파도를 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에고는 바다를 통제하려 합니다. 조류를 재배치하고 물살을 지휘하며 파도가 다르게 움직이길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다리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와 정렬합니다. 그 위에 올라타 흐름을 탑니다. 파도가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억지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입니다. 장은 곧 파도입니다. 에고는 그것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영혼은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니페스테이션이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연습을 반복해도 결과가 없으며 끝없이 지쳐간다면 그것은 에고가 원래 단순해야 할 것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끝없는 조건, 끝없는 단계, 끝없는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앞에 있습니다. 정렬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고 일관성은 단순하며 공명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기고 싶은 열린 고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니페스테이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더 많은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애물은 결코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쉬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에고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왜 에고가 단순성을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노력적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으로 들어서는 유일한 길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에고는 단순성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문제, 분석해야 할 퍼즐, 극복해야 할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이 쉬워지면 에고는 무용지물 보이지 않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테이션의 영역에서 에고는 본래 무노력적이어야 할 과정을 은밀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렇게 간단하다면 진짜일 리 없어. 내가 고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단계, 더 많은 확언, 더 많은 통제를 쌓아 올립니다. 모두 에고의 복잡성 중독을 만족시키려는 시도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복잡성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탄생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연 자체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물리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방정식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EXMC2는 길고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 우아함은 정제된 단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장은 복잡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존재 상태,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일관성, 당신의 정열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불필요한 잡음을 더하려 합니다. 확실한 보장 통제, 시간표 안전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잡음은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양자역학 실험으로 이 점을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 이중순리 실험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관측이 파동을 물질로 붕괴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붕괴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능성과 주의가 정렬되자마자 이것이 양자 수준의 단순성입니다.
그럼에도 에고는 이렇게 쉬울 리 없다고 거부합니다. 필요 없는 투쟁을 끼워 넣고 단순한 가능성의 붕괴를 끝없는 단계의 복잡한 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두려움 통제라는 익숙한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는 상태에 있으면 결국 결핍의 진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해. 바로 그 신호가 원하는 것을 멀리 밀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심장노의 일관성, Heart-Brain Coherence에 들어가 통제를 내려놓고 단순히 원하는 미래의 상태가 될 때 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동시성들이 몰려오며 시간선이 이동합니다.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고는 허용을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시도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물리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에너지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나친 복잡성을 멈출 때 우리의 에너지는 맑고 질서 있고 자성을 가지게 됩니다. 장은 완벽한 거울처럼 그 맑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면 왜곡과 잡음과 혼란이 반영됩니다. 혼돈지연 결핍. 그러면 에고는 그 혼란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봐, 내겐 내가 필요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통은 언제나 진리가 단순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나. 아이들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상하고 느끼고 신뢰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맑고 마음은 일관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매니페스테이션은 즉각적입니다. 그들은 단순성 속에 삽니다. 반면 에고는 멈추지 않고 논쟁하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끝없는 조건을 머릿속에 채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쉴 수 없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어. 그러나 장은 논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동은 단순할 때 가장 맑습니다. 결국 역설은 이것입니다. 에고는 복잡성이 곧 통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복잡성은 저항이고 단순성은 정렬입니다. 복잡성은 당신을 생존 모드에 가둡니다. 단순성은 당신을 창조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과정을 에고에게 넘겨주었고 에고는 점점 더 많은 노력을 쌓아 올려 신호를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버려서 장이 반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화하는 법을 배우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느끼는 법을 배우며 쫓기보다 신뢰하고 지나친 생각 대신 정렬하는 이들이 바로 노력 없는 양자도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에고가 매니페스테이션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 자연스러워야 할 것에 의식-의심 통제의 층을 덧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에고의 함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노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함의 우아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복잡성을 갈망하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은 우주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했던 단 하나는 바로 당신의 신뢰였습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이제 우리는 과잉사고의 과학을 파헤칠 것입니다. 에고가 어떻게 신경계를 실제로 생존 모드로 다시 배선하는지,
그리고 왜 그 상태가 당신이 창조하려는 바로 그 매니페스테이션을 가로막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몇 번이나 밤에 잠들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끝없이 반복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의도를 세운 직후 바로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혹시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 순환이 바로 에고의 작용입니다. 에고는 자신을 책임감이나 앞을 내다보는 사고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과잉사고, 오버띵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사고는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예측 부호화, predictive coding라고 부릅니다. 뇌는 끊임없이 환경을 스캔하며 현재 순간을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나 실망 속에서 살아왔다면 뇌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예측합니다. 즉, 새로운 의도를 세울 때조차 무의식은 그것을 과거의 패턴에 따라 걸러냅니다. 나는 풍요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만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난번에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결핍에 대비하는 게 낫겠어. 이 예측이 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몸은 실제 위협과 상상된 위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신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얕은 호흡, 빠른 심장 박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풍요의 신호를 방출하는 대신 두려움의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하트매트 인스티튜트는 몸의 생리적 상태가 직관과 매니페스테이션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심장 리듬이 스트레스 상태에서처럼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인식은 좁아집니다. 기회 동시성 해결책을 알아차릴 능력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심장 리듬이 일관성을 가질 때 뇌와 몸은 조화를 이루며 인식은 확장되고 양자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잉사고는 이 일관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생존의 루프에 가둬 걱정할 이유만 더 많이 매니페스트하게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개성이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성이 스트레스 분석 통제에 중독되어 있다면 당신의 개인적 현실 역시 그 중독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순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사고는 바로 그 순환 속에 당신을 묶어두려는 에고의 방식입니다. 에고는 걱정이 안전을 의미한다고, 분석이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분리와 결핍의 진동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을 제공합니다.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에서 입자는 많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면 파동은 붕괴하여 하나로 확정됩니다. 과잉사고는 마치 같은 렌즈로 현실을 계속해서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장이 붕괴되도록 두는 대신 에고는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계속 되돌려 놓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간선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 익숙한 옛 세계로 반복해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은 오래전부터 이 함정을 경고해왔습니다. 불교는 과잉사고를 원숭이 마음, 멍키 마인드이라 불렀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산만한 잡담.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문제도 끝난다. 그는 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분석이 고통을 만든다는 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비가들이 알았던 것을 이제 과학이 확인합니다. 마음이 통제를 집착하는 그 행위야말로 삶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을요.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과잉사고는 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더 열심히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그러나
양자장 안에서 해결책은 더 열심히 생각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진동에서 옵니다. 일관성에서 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 직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때 옵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 중이거나 잠들기 직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과잉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열린 상태였습니다. 에고가 드디어 조용해져 장이 말을 걸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루프에 빠졌을 때를 알아차리세요. 신경계가 과열되었을 때, 가슴이 조여 올 때 생각이 멈추지 않고 회전할 때를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멈추세요. 깊게 호흡하고 주의를 심장에 두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신경계를 생존 모드에서 일관성 모드로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진정되면서 신호가 맑아지고 잡음이 사라지며 송출은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다시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과잉사고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옛 시간선을 계속 붕괴시킬 것인지, 아니면 의심이 아닌 일관성에 장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미지로 발을 내디딜 것인지. 에고는 언제나 당신을 복잡성 분석 통제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에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이며 의식이며 신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에고에게 과잉사고를 허락하지 않을 때 마침내 장이 늘 준비해 두었던 것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이제 우리는 에고가 어떻게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에 개입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즉시 정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나눌 것입니다. 이제쯤 당신은 에고가 항상 오만이나 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 속에서 에고는 논리 책임 계획, 심지어 영적 훈련으로 위장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럴듯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에고에서 매니페스트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결코 효과 없는 의식으로 스스로를 지쳐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장은 정밀합니다. 그것은 가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동에 반응합니다. 에고에서 오는 진동은 항상 복잡하고 지연되고 불완전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고가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을 맡고 있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3가지 뚜렷한 징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체화 없이 반복할 때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확언을 적고 비전 보드를 만듭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그것을 진실로 느끼지 못합니다. 에고는 당신을 끝없는 원한원의 정신적 루프에 붙잡아 두기를 좋아합니다. 결코 존재하는 의 진동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에고는 반복이 곧 진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체화 없는 반복은 단순한 잡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핍의 신호가 노력으로 위장된 것입니다. 둘째, 신뢰보다 증거를 요구할 때입니다. 에고는 말합니다. 내가 보면 믿을 거야. 그러나 양자장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믿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기다리며 정렬되기를 미루는 것은 의심의 진동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너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장은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테이션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장이 주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에고가 먼저 신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방법에 집착할 때입니다. 에고는 통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세부사항, 모든 시간표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테이션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명으로 작동합니다. 방법에 집착하면 당신은 가능성의 장을 좁은 복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우주가 무한한 방식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각은 에고의 갑옷에 생긴 첫 균열입니다. 이건 그냥 내 에고가 또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통제의 목소리와 동일시하지 않고 직관의 고요한 맥박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만으로도 이미 신호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실천적으로 해봅시다. 잠시 멈추고 성찰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에고가 단순해야 할 것을 복잡하게 만든 부분은 어디입니까? 체화 대신 반복하고 신뢰 대신 의심하며 허용 대신 통제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신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고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집착을 놓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통제를 놓을 때마다 당신은 일관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양자장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 변화를 고정하기 위해 저는 당신이 선언을 하길 권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장을 향한 선언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통제를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양자적 명령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신경계 무의식 그리고 장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에고를 벗어나 정렬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우주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과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붙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은 부드러워집니다. 주파수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장 필드는 당신의 과도한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일관성, coherence입니다. 자아 에고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영혼은 단순하게 합니다. 에고는 의심하지만 장은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통제를 내려놓는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양자는 언제나 보상하는 단순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 전환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에고를 넘어가 effortless manifestation. 노력 없는 창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단지 당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에고가 잡음이라면 일관성은 음악입니다. 에고를 넘어선 전환은 에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에고는 결코 당신의 창조를 주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보호하고 길을 찾으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전석에 앉는 순간 현실은 끝없는 노력의 투쟁으로 변합니다. 양자장은 에고의 노력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렬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정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창조는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에고를 손전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오직 바로 앞만 좁게 비춥니다. 생존에는 유용하지만 창조에는 다른 종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태양처럼 사방으로 빛을 내뿜어 모든 것을 동시에 비추는 시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차원적 자아입니다. 장을 감지하고 연결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부분. 에고를 넘어선 전환은 손전등에서 태양으로 통제해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학 또한 이 전환을 흥미롭게 뒷받침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워크숍에서 연구된 고급 명상가들의 뇌 스캔은 자아적 잡담, 자기 참조적 사고와 관련된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위에 활동 감소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뇌 영역 전반에서 동기화가 증가하는데 이를 글로벌 코히어런스, 글로벌 코헤런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를 넘어선 마음의 생물학적 서명입니다. 분열된 신호 대신 뇌는 조화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이 일치할 때 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인 치유 동시성 논리를 뛰어넘는 창조를 보고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에고를 넘어 일관성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통은 언제나 이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요기들은 가짜 자아인 아함카라 이 하에체를 말했습니다. 신비가들은 작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신성을 깨우는 것을 말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끝에서 살아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완전히 체화하여 자신과 소망 사이에 간극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고는 분리를 만들지만 고차원 자아는 통합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창조는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역설이 힘으로 변합니다. 에고를 넘는다는 것은 행동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이 정렬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쫓겨난 부산스러운 노력 대신 영감 어린 걸음은 인도되고 효율적입니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파도와 싸우는 대신 타고 가는 서퍼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소망과 effortlessly 정렬됩니다. 에고는 통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차원 자아는 흐름을 원합니다. 그리고 흐름이야말로 장이 항상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정서적 차이는 극명합니다. 에고에 갇혀 있으면 창조는 무겁고 긴장되고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에고를 넘어가면 창조는 가볍고 확장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 이상 언제 일어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알미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들이 평화를 발산했던 이유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패닉 대신 숨을 고르는 선택, 통제하려는 충동을 느끼되 대신 신뢰로 기울어지는 것,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 때 멈추고 만약 이것이 단순하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자문하는 것. 그 한 질문만으로도 에고의 그립이 풀리고 장은 응답합니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당신과 원하는 현실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전환입니다. 노력에서 공명으로 에고에서 본질로. 그리고 한번 그것을 맛본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에고는 창조할 힘이 없었고 오직 막을 힘만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창조자는 언제나 당신의 일관된 자아였습니다. 바로 그 자아가 신뢰하고 정렬하고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집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 활성화에서 저는 이 전환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일관성을 안정화하여 에고의 함정으로 다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창조할 수 있는 실천법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미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고는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잠재워야 할 잡음이었음을, 에고는 결코 악당이 아니라 단지 낡은 렌즈였음을, 진짜 힘은 언제나 당신의 일관성, 단순성,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공명 속에 있었습니다. 양자 창조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오래 생각하거나 더 많은 디테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의 주파수로 존재 그 자체가 되어 장이 그것을 그대로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자연은 단순하며
그 우아함은 단순성에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와 심장이 일관성을 이루는 순간 몸은 생존이 아닌 창조로 들어간다고 과학적으로 보여줍니다. 네빌 고다드는 끝에서 살아가며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체화하는 것이 창조의 진짜 비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모든 목소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에고는 복잡하게 만들지만 우주는 단순하게 만듭니다. 매일을 그 상태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깨어나서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대신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것. 도전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사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은 일관성을 방출하고 그 일관성은 매번 현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붕괴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초대입니다. 에고에서 창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과도한 복잡성을 내려놓으세요. 단순성의 우아함을 신뢰하세요. 단순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단순성은 양자적 지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주가 작동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오늘 더 깊이 들어가면서 몸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면 저는 이 상태를 안정화하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Awaken Your Quantum Power Inside. 저는 당신의 진동장을 명확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129가지 원리를 공유합니다. 단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도록. 에고를 넘어 꾸준하고 에퍼럴리스한 창조로 들어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기억하세요. 장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맑게 공명하는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하지 않고 있어. 더 복잡해야 해. 이렇게 쉬울 리 없어. 그러나 당신의 고차원 자아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자 창조는 단순합니다. 정렬이 곧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신호입니다. 그러니 깊게 호흡하고 이 주파수를 고정시키며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창조자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빛을 발하며 단순성이 기적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